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원격 하시는 분들 안 들리시면은요, 제 전화번호가요, 010-2926-6934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요, 소리가 또 안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여기 전화 주시면요, 제가 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들린다고 문자 좀 주십시오. 안 들리면은. 자, 이렇게 키워놓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어에 대해서 일단 좀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배우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는 이렇게 지금 뭘로 했냐면요, 요 퀵 셀렉션 도구를 선택했었죠. 얘를 매직 원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마슬봉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슬봉의 토러런스가 60이면은 굉장히 높은 건데요, 얘가 높다는 거는 비슷한 색상을 다 찾는 건데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지금 요 백그라운드는 이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얘가 이렇게 많이 찾을 겁니다. 여기까지도 노란색이라고 찾는 거죠. 이렇게. 자, 컨트롤 D 하시고요, 이 토러런스를 낮춰 볼게요. 한 20 정도 낮춰 보겠습니다. 낮추시고 다시 여기를 선택하시면은요, 뭐 요만큼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얘는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한 25 정도로 한번 줘보고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다시 푸시고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네요. 지금 뭐만 선택이 된 걸까요? 뭐만 선택이 된 걸까요? 지금 노란색만 선택이 된 거죠, 그쵸? 노란색만 선택이 된 거죠. 컨트롤 J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J 하면은요, 자, 단축키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될 단축키인데요, 컨트롤 플러스 J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요때는요, 선택된 것만 복사가 돼요.
선택된 것만 복제가 되고요. 선택되지 않으면요, 레이어 전체가 복제가 됩니다. 레이어 전체가 복제가 됩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컨트롤 J 하면은요, 선택된 것만 이렇게 복제가 돼요. 그래서 얘 카메라 꺼 보시면은요,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된 것만이니까요. 다시 카메라 끄겠습니다. 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딜리트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죠? 선택이, 지금 얘가 레이어 1 상태이고요,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선택된 개체가 지워진다 그랬죠? 딜리트 하면은 선택된 개체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컨트롤 Z 하시고요, 컨트롤 D 해볼게요. 지금 얘는 선택이 안 되어 있지, 아무것도. 이때 딜리트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레이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딜리트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선택이 됐고요. 근데 여기가 좀 문제가 있죠. 저는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여기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요만큼 선택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올가미 합니다. 이럴 때 올가미 쓰라 그랬습니다. 올가미 선택하시고요. 추가는 뭐죠? 플러스죠. 쉬프트죠.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이 컴퓨터가 왜 되지? 여러분 하면 잘 될 겁니다.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안 됐기 때문에 빠른 선택 도구로 조금 밀어주겠습니다.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리지? 자,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요만큼 선택이 됐습니다. 제 컴퓨터가 너무 느리네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번에 단축키 또 하나 배울 텐데요,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I가 있는데, 반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얘는 뭐냐면 선택된 것 이외의 것 선택, 이렇게 하면 될까?
선택된 것 외의 것이 선택.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가보시면은요, 메뉴 중에 셀렉트 문이 하나 있는데요, 얘 선택해 보시면은요, 그 밑에 보면은 인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I인데요, 요 인버스가 뭐냐면 반전인데요, 반전이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시고요, 명문자 I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아까는 노란색이 선택이 됐었죠. 근데 컨트롤 시프트 I 반대로 하니까 뭐가 선택이 되냐면 강아지가 선택이 되는 거죠. 요거를 반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I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강아지 말고 노란색이 선택이 되겠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 I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무슨 키라고 하냐면 토글 키라고 하죠. 이런 걸 뭐 이런 걸 토글 키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키보드로요, 번갈아 가면서 실행되는 거를 번갈아 가면서 실행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토글 키라고 합니다. 지금 선택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에 문제가 좀 있네요.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J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이 되어 있으면 선택된 것만 복제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J 하시면 이렇게 위에 이 카메라 꺼 보시면은요, 이렇게 강아지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선택을 여기 해주시고요. 지금 레이어 2를 선택해 보시면 선택이 된 게 없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자체가 지워져 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아술본 클릭해서 얘 선택하시고요. 반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컨트롤 시프트 I 하시면 되고요. 이때 컨트롤 J 했습니다. 그럼 선택된 게 있으니까 그대로 얘가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자, 얘 카메라 끄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파란색이 있다는 것은 이 레이어의 작업, 얘가 아니라 얘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시고요. 요 썸네일, 요거 썸네일이라는데, 요 썸네일인데요. 요 썸네일 요걸 클릭해 볼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뭐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D 하시고요. 지금 이 개체를 선택하시려면 컨트롤 누르시고 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는 컨트롤 D 하시고요. 좀 어렵게 하려면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셀렉트에 가서요, 로드 셀렉션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로드 셀렉션을 하면은요, 오케이 하시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너무 복잡하죠? 컨트롤 D 하고요, 그냥 컨트롤 누르시고 요 썸네일 클릭해서 이렇게 얘 개체를 선택합니다. 이 레이어에 얘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 선택된 것만 지워진다 그랬습니다. 선택된 것만 지워지는 거예요. 컨트롤 D 하시고요. 나는 이 레이어가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선택을 다 풀어주고 딜리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이번엔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J 해볼게요. 그러면 이 레이어 자체가 전부 복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이 뜻입니다. 컨트롤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선택이 된 것만 복제가 되지만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레이어 전체가 복사가 됩니다.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이어 전체가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자, 딜리트 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요, 원본은 이렇게 놔두고요, 하나 복사본을 써서 컨트롤 J 눌러서 이렇게 복사본을 해가지고요, 얘는 카메라 끄고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항상 얘가 원본이 항상 있겠죠. 선택하고 내가 다시 컨트롤 J 하면 되니까요. 이런 목적으로 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마술봉으로 빠른 선택 도구로요, 이렇게 강아지만 밀어주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느릴까, 컴퓨터가. 이렇게 잘 선택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컨트롤 J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J 하면은요, 얘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얘만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컨트롤 누르시고요, 요 썸네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개체가 이제 선택이 되겠죠. 이 개체가 선택이 되면은요, 이제 이 밑에 거를 좀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D 하시고요, 얘도 카메라 끄겠습니다. 얘만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여기에 이런 게 하나 있죠. 자, 이렇게 휴지통 옆에 이렇게 누르면 Create a New Layer인데요, 제가 단축키가 있는데요,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N 그러면은요, 얘는 새 레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새 레이어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Shift 영문자 N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New Layer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OK 하시면은요,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셔도 되고요, 딜리트 하시고요,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저는 얘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요 레이어 2를 선택하시고 살짝 클릭을 하시고,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요, 살짝 위로 올려보면은요, 이렇게 파란색이 여기 이렇게 진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진해지는 게. 이때 놓으시면은요, 요 레이어 순서가 바뀝니다. 레이어 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왜 레이어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항상 얘는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이렇게 내려다보기 때문에 얘가 보이고 얘가 보이고 얘가 보이고 얘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카메라가 꺼져 있으니까 얘는 보이지 않겠지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레이어 3을 클릭하시고요. 만약에 레이어 2를 클릭하고 Alt 딜리트를 하면은요, 얘가 다 Alt 딜리트가 되는 거니까 레이어 3을 클릭하시고요. Alt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가 맨 위에 있으면 이렇게 위로 올려보시면요, 이렇게 끌고 위로 올라가시면 얘가 이렇게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막아버려서 안 보이겠죠. 그리고 다시 얘를 내리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내리셔도 관계없고요, 올리셔도 관계없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올리는 습관을 하십시오.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두 개의 레이어 Shift 누르시고요.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의 레이어가 같이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카메라 꺼볼게요. 그리고 얘는 선택을 푸시고요. 얘를 선택하시고 이 카메라 켜볼게요. 이때는 Shift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세 개가 다 선택이 돼요. 자, 다시 Ctrl Z 하시고요. 요 레이어 1 선택하시고 Ctrl 누르시고요. 레이어 3을 클릭해 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요, Ctrl 누르고 클릭하셔야 선택이 돼요. Shift 누르면 짜라락 선택이 되는 거고요. 멀리 있는 거 하려면 Ctrl 누르고 하셔야 됩니다. 자, Ctrl D 선택을 다 푸시고요. 자, 얘 카메라 켜주시고요. 얘 살짝 위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요. 얘네들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카메라가 켜있냐 안 켜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Shift 누르시고 두 개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쟤네들을 이제 그룹화 시켜줘야 되는데요. 레이어 그룹화를 시켜주는 게 컨트롤 누르시고 G를 누르시면 됩니다. 반대로 자, 레이어 그룹화 헤드는요, 컨트롤 누르시고요, Shift 누르시고 G를 누르시면 레이어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G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레이어가 합쳐져 가지고요, 이렇게 그룹 1이라는 걸로 합쳐집니다. 놀라실 건 없고요. 여기에 요 앞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우리 밑에 이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얼마나 작업하도 얼마든지 관계없고요. 컨트롤 Shift G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그룹이 풀어집니다. 그룹을 꼭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뉴 그룹이라고. 얘도 그룹화를 만드는 폴더인데요,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얘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이때는 얘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슬쩍 이렇게 위로 올려 주셔야 돼요. 얘도 이렇게 그룹으로 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갑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단축키로 여행이 좋습니다. 어제 그래서 내가 설명 안 한 건데요. 얘는 컨트롤 시프트 G에서 그룹 풀어주고요. 그냥 컨트롤 G 이렇게 해서 그냥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게 편합니다. 그룹화 시켜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Z, 컨트롤 시프트 G 해가지고 그룹 풀어주시고요. 네, 사진 하나 더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하시고요. 이번엔 요 음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하시고요. 전체 선택 뭐라 그랬죠? 컨트롤 A라 그랬죠? 전체 선택 컨트롤 A입니다. 전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시고요. 그럼 복사가 됐겠죠? 그러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임시기억장치에 임시기억장치 기억이 되죠. 요 임시기억장치를 다른 말로 이제 클립보드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여기 우리 비천인가요? 얘를 클릭하시고요. 요 위에 것만 선택하시고, 얘 선택을요, 레이어 위에만 선택하시고요. 여기다 한번 선택해 볼까요? 컨트롤 V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레이어가 있는 바로 위에 바로 복사가 됩니다. 얘 한번 딜리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2에 놓고 컨트롤 V 해볼게요. 그러면 요 위에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다시 딜리트 하시고요. 레이어 2를 레이어 지금 3을 놓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할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크기 조절 단축키 뭐였나요? 컨트롤 T 기억나시죠? 얘가 지금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레이어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컨트롤 T 하시면은요, 네, 이렇게 조절점이 나타난다 그랬죠. 네, 요게 조절점이 있고요. 여기에도 조절점, 여기에도 조절점, 이렇게 조절점이 나타나죠. 조절점이 나타나는데요. 반드시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요 모서리를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모서리를 잡아야 되고요. 요 가운데를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비례적이 되지 않습니다. 포토샵은 사진을 항상 비례적으로 사진이 찐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렇게 비례적으로 해야 됩니다. Shift 누르시고요. 얘를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진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잠깐 오른쪽 마우스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하면요,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쭉 내려가 보시면 맨 밑에 보면은 플립 호라이즌탈이라고 있어요. 얘가 가로로 뒤집기인데요. 얘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그러면 요 사진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가로로 뒤집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다시 가로로 뒤집기 하면 원래로 들어오겠죠. 이런 토글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토샵에. 이렇게 가로로 뒤집기 할 때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플립 호리젠탈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요, 내가 여기를 선택해도 절대 선택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조절점이 있죠. 이렇게 조절점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 작업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엔터키를 쳐서 이 조절점을 풀어줘야 돼요. 엔터키를 치면 조절점이 풀어지겠죠.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다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 문제 한번 내볼까요? 저는 이 아가씨만 내가 선택하고 싶어요.
자, 이 레이어를요, 여기 레이어 1에 갖다 놓을게요. 1에 갖다 놓고요. 나는 요 아가씨만 선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사진이 왜 작아지지 않아요? 여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면 여기서 쭉 하셨으니까 여기서 하셔야 되는데 잘하셨어요. 여기서 그냥 해주시죠. 못 따라하시는 건 그때 바로 한번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수업이 꼬여요. 그러니까 다시 청소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가 이렇게 꼬이시면 그냥 바로바로 손들어서 학원은 팽팽이 없어야 됩니다.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뭐 이런 거 당할 필요 없어요.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요, 이 레이어 1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시고 얘를 클릭하셔도 선택이 되고요.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내가 컨트롤 누르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그런데 내 레이어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얘를 선택하면 썸네일을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컨트롤 D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워버리시고요. 딜리트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만 남아있을 거고요. 여기도, 자, 여기 위에 미라님 위에 다 지우세요. 얘만 이렇게 놔두세요. 우먼에 이렇게 한 레이어만, 백그라운드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백그라운드만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 켜시고 선택이 되는 거였어요. 지우개를 안 주셨어요. 지우세요. 그림 어떻게 했어요? 방금 지우라고 했어요. 아니, 그림을 지우면 되는데, 다시 아니가 그리고 다시 파일에서 다시 여기 이제 어떻게 하시고 연예인이 잘했어요. 지금 너가 이제 다시 됐어요. 여자 불러보세요. 여자. 열기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로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먼에 가서요, 컨트롤 A 하시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A 누르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C 눌러가지고요, 복사해서 다시 여기 와서 컨트롤 V를 갖다 이렇게 붙일게요. 레이어가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있고 레이어 1, 레이어 2 이렇게 있겠죠. 자, 얘는 카메라 끄시고요, 레이어 2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마술봉으로요, 이 노란색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I 그래서 반전을 시키시고요, 컨트롤 J 하시면 이렇게 얘만 이렇게 되겠죠. 다시 위에 카메라 켜시고요, 레이어 2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T 해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엔터키 쳐주시고요, 요 두 개는 카메라 꺼줄게요. 다시 다 카메라 다 켜시고요, 딜리트를 지우겠습니다. 얘만 놔두시고요, 얘도 얘만 이렇게 놔두세요.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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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지 않나요? 다 지우시라고. 시프트 누르시고 밑에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딜리트 키 누르시면 딜리트 지우세요. 딜리트. 여자 보세요. 여자 사진 보세요. 아, 이쪽에 사진 이쪽에 있잖아요. 아니요,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옆에. 그 옆에. 거기 없나요? 다시 불러오세요. 다시 불러오세요. 얘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J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강아지가 하나 더 복사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컨트롤 J. 컨트롤 J.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에 컨트롤 있잖아요. 컨트롤 키. 키보드 J.
그리고 여기 마술봉 클릭하세요. 얘 꾹 누르시고요. 여기 마술봉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키 동시에 누르세요. 그리고 I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반전이 되겠죠? 됐나요? 컨트롤 J 합니다. 하나 복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여자 그림 클릭합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시고요. 여기 와서 컨트롤 V를 붙입니다. 그럼 레이어가 이렇게 4개가 될 거예요. 여기가 레이어가 4개가 될 겁니다. 또 빠른가요? 좀 이따 저기 점심시간에 저기 저녁 시간에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얘 컨트롤 T 해가지고요. 시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좀 줄이겠습니다. 엔터키 눌러서 선택을 조절을 풀어주시고요. 자, 이 밑에 있는 건 2개는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그럼 얘하고 2개만 남겠죠, 이렇게. 파일을 더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하시고요. 이번엔 요 애기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얘도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시고요. 요 그림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이겠습니다. 그럼 레이어 4로 위에 붙여지겠죠. 자, 컨트롤 T 하셔서요. 조절이니까 컨트롤 T 하시고요.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내려서요. 이만큼 갖다 놓겠습니다. 엔터키 쳐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지금 여기 밑에 2개는 카메라가 꺼져 있고요. 다 얘가 투명하죠. 투명하니까 얘가 이렇게 다 있게 보이겠죠. 또 굉장히 중요한 단축키인데요. 뭐 단축키면서 기능입니다. 레이어를 합해 주는 게 있는데요. 레이어를 합해 주는 게 컨트롤 누르시고요. 영문자 2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선택된 레이어만 합쳐져요. 선택된 레이어만 합쳐지는 거고요. 보이는 레이어 병합이 있습니다. 얘는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시프트 다 눌러야 되고요. 플러스 영문자 2입니다. 얘는 선택이 되지 않아도요, 얘는 선택이 되지 않아도 보이는 그대로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레이어를 합해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레이어를 병합하는 게 하나 있어요. 레이어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지금 이 세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려고 그래요. 하나로 합칠 때는 컨트롤 E를 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Alt Shift E를 하면은요, 제가 타자를 엄청 잘 쳐서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타자를 잘 못게 못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요, Alt Shift E를 하시면요, 이 보이는 그대로 위에 하나 레이어가 하나 생겨요. 이게 컨트롤 Alt Shift E 하고요, 컨트롤 E 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레이어를 병합할 때가 있고요, 두 개를 만약에 합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내가 새롭게 작업하려고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드는 게 하나 있어.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Alt Shift 동시에 누르시고 영문자 E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디가 선택된다 관계 없습니다. 보이는 것, 요 세 개가 보였죠? 걔를 하나의 레이어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포트폴리오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필요 없고 얘 하나만 또 가지고 장난하면 되겠죠. 근데 또 작업하다가 또 얘 하나 만들어서 또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병합하는 거고요. 컨트롤 Z 해볼까요? 컨트롤 Z 하시고요. 이번엔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세 개의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E 해볼게요. 그러면 세 개의 레이어가 없어지고요, 하나의 레이어를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 E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현재 보이는 것만 그대로 해주는 거를 컨트롤 Alt E라고 합니다. 컨트롤 Alt Shift E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인데요. 다시 컨트롤 Z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카메라를 꺼보겠습니다. 여자를 이렇게 뺐어요. 여자를 빼고요, 컨트롤 Alt Shift 동시에 누르시고 누른 상태에서 영문자 E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보이는 거 그대로, 얘가 안 보이니까요, 그대로 얘만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컨트롤 Z 합니다. 이 두 개의 레이어를 합해요. 그럴 때는 컨트롤 E 그러면요, 아예 이 하나 레이어가 없어지고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개의 레이어를 합칠 때가 있고요, 아니면 보이는 것만 따로 빼야 될 때가 있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나 모르겠습니다. 레이어를 합해주는 것은 컨트롤 E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레이어만 병합하는데요, 선택이 되지 않아도 보이는 그대로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가 새로 생김, 이렇게 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또 메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플래툰 이미지라는 게 보일 겁니다. 자, 플래툰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를 클릭하시고 OK 합니다. 얘는 이렇게 아예 하나의 레이어를 아예 합쳐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플래툰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게 플래툰 이미지입니다. 컨트롤 Z 하시고요. 얘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옆에 메뉴가 하나,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플래툰 이미지라는 게 보입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OK 하시면은요,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를 이렇게 합쳐집니다. 얘도 굉장히 조심해 써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딜리트 다 하시고요. 이렇게 백그라운드만 놔두겠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J 하시고요. 이렇게 하나 복사했습니다. 밑에 건 카메라 끄겠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만 보이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마술본 클릭해 가지고요, 이렇게 요 퀵 셀렉션 말고 마술본 클릭해서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노란색만 선택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I 해서요, 반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컨트롤 J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생기겠죠. 자, 이제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요, 자, 지금 이 상태로 작업하지 마시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마술봉으로 계속 보이죠. 얘를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할 때는요, 이렇게 이동 선택에 갖다 놓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뭘 하다가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동 선택에 놓으면 그런 게 없는데, 이동 선택에 놓고 하는 게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얘 카메라 끄겠습니다. 그러면 얘만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 상태 밑에 내려가 보면은요, 요런 게 하나 보입니다. FX라는 게 보입니다. 쟤를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요, 레이어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 레이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레이어 스타일부터 보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얘가 요 FX라는 게 레이어 스타일이고요, 요 옆에 있는 게 조정 레이어 마스크고요, 얘가 조정 레이어입니다. 요 세 가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FX부터 레이어 스타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FX를 클릭하시면은요, 일단 얘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에는 FX를 클릭하시면 요런 말이 나옵니다. 얘를 브랜딩 옵션이라고 합니다. 브랜딩 옵션이라고, 그 밑에 보면은 드롭 섀도우, 이너 섀도우, 드롭 섀도우는 그림자고요, 이너 섀도우는 안쪽에 생기는 그림자고요, 아우터 글로우는 바깥에를 뭔가 이렇게 광선을 주는 거고요, 이너 글로우는 안쪽에다가 무슨 광선을 주는 거고요, 베벨 엠버스는 엠버싱 아시죠? 약간 튀어나오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엠버싱이고요. 사틴은 안 쓰고요, 컬러 오버레이도 안 쓰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라데이션이 있죠? 까만색에서 점점점점 해서 뭐 빨간색,
빨간색을 점점 해서 노란색, 이런 걸 그라디언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라디언트를 만들어주고요. 그다음 페트로브레이스 안 쓰고 스트로크는요, 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스트로크에 한번 해볼 거예요. 스트로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를 클릭하면요, 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선택된 이 얘의 일각선에 이렇게 다 이렇게 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얘도 점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도 다 지워지지 않아서 여기 선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선이라 그래요. 스트로크이고요. 색상은 여기서 바꿉니다. 컬러가 지금 까만색인데요. 얘를 선택하시고요. 색상을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FF0000 이렇게 해서 빨간색을 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포토샵의 시험에서는요, 전부 다 이렇게 FF0000 이렇게 6개 단위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요,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3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3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높여 볼게요. 만약에 한번 10으로 한번 줘 볼게요. 얘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대개 뭐 5에서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어떨 때는 2를 주기도 합니다. 약하게 줄 때 2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은 왜 이렇게 뭐 사람이 있고 사람을 만들고 옆에 이렇게 하얀색을 이렇게 딴 걸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게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스트로크를 이용합니다.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센터라는 게 있어요. 자, 선이 만들어지는데 아웃사이드는 뭐냐면은요, 이 경계선 바깥으로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이 경계선으로부터 바깥으로 얘가 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인사이드 한번 해볼까요? 인사이드에 하면요, 안쪽을 파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선을 높이면은요, 이쪽에 선 높이면 이렇게 이 개체가 작아지겠죠. 이게 개체가 이렇게 작아지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센터라는 게 있어요. 센터는요, 경계선으로 얘가 만약에 2면은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1 안쪽으로 1 바깥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인사이드 센터예요. 그래서 아웃사이드는 경계선 바깥으로, 인사이드는 경계선 안으로, 센터는 반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 3 정도 주시고요. 여기에 컬러가 있고요. 그라디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는 조금 우리가 좀 배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컬러만 넣고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한번 시범문 보여드리면요, 그라디언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쪽은 까만색, 이쪽은 하얀색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얘를 클릭하시고요. 만약에 이 색상을 뭐 이런 레인보우로 줬다면요, 이 선을 이런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하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컬러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슬 하시고요. 이렇게 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다시 FX 클릭해서요, 이번엔 그림자 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드롭 섀도우라는 게 있죠. 이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시면은요,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여기 멀티플레이를 주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노멀이라고 주시고요. 레이스타일에서 그러면 이쪽에 여기를 노멀 해주는 게 없는데요, 일단
옵션대로 멀티플라이를 줄게요.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멀티플라이라고 있습니다. 노멀에 멀티플라이 얘를 한번 줄게요. 그리고 지금 각도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어서 이쪽에 그림자가 만들어지죠. 각도를 이렇게 돌려볼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얘는 130도가 원래 기본입니다. 정확하게는 127도가 기본인데요. 127도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사이즈 조금만 키워볼까요? 사이즈가 좀 커지고요. 스프레드도 커질 수 있고요. 또 이 디스턴트를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1급 셔면은요, 우리가 원래 2급 셔면인데 1급 셔면은 사이즈 조절은 없고요. 요 방향만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을 어디로 할 거냐, 뭐 이렇게 할 거냐, 대개 얘는 127도입니다. 이렇게 놓고 하시면 셔면은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데 옆에 보면은 그림자 색상이 있죠. 얘는 바꾸는 건 없는데요. 셔면은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뭐 노란색이면 노란색, FFFF 00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꼭 까만색만 그림자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다시 여기 캔슬 하겠습니다. 캔슬 하시고요. 자, 다시 이번엔 FX 클릭해서요. 이너 섀도우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안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림자가 생기죠. 안쪽으로 그림자 생겨서 이너 섀도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 클릭하시고요. 아우터 글로우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깥에요. 이렇게 약간 이 색깔로 얘를 이렇게 하면 얘를 색깔을요. FF00, FF 이렇게 핑크로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요 바깥의 색상을요. 이렇게 아우터 글로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우터 글로우 빼고요. 이너 글로우 해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얘도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벨 엠보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베벨 엠보스 체크해 보면은요, 마치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사이즈 뎁스를 조금 높여 보고요.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 보면요,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 엠보싱을 다 엠보싱 효과죠.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면은요, 엠보싱이 훨씬 더 심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적당하게 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엠보싱이라고 합니다. 캔슬 하시고요. 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그라디언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를 하지 않는데요. 우리 그 1급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게 이제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자, 다시 딜리트 하시고요. 얘도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만 놔두고요. 여자를 불러오겠습니다. 여자를 블랙하시고 컨트롤 C, 여자에 와서요.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A 하시고요. 컨트롤 C에서 복사하고요. 여기에 오셔서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옆에 있는 건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합성에 쓰입니다. 합성에 쓰이고요. 1급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레이어 마스크라는 건 뭐냐면 하얀색은 위에 있게 보여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웠는데 하얀색은 위에 있게 보이고요. 까만색은 밑에 있게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요.
레이어 마스크는 바로 위에다 쓰셔야 돼요. 이 그림하고 지금 여기에 요 강아지하고 얘가 있는데요, 여기다 놓고 쓰시면 안 되고요, 요 위에다 놓고 레이어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요 옆에 있는 요 세 번째에 있는 이렇게 동그란 표시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요 하나 둘 세 번째 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뭐가 생기냐면 레이어 마스크가 생깁니다. 얘가 지금 하얀색이죠. 그래서 얘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까만색이면요, 이 밑에 게 보여요. 회색은 위에 거 밑에 게 다 보여요. 그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이쪽에 와보시면은요, 얘를 이렇게, 얘가 지금 이렇게 반대로 됐죠. 이렇게 반대로. 얘를 이렇게 이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위에 있을 거예요. 얘가 위에 있는데요. 자, 이때 여기 브러쉬가 있습니다. 여기 얘가 브러쉬인데요. 이렇게 보면 브러쉬 툴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저 위에 뭐가 나오냐면, 클릭할 때마다 저 옵션이 다 틀려진다 그랬죠. 얘를 클릭하면 저 옵션이 저렇게 됩니다. 어제 얘를 클릭했을 때는 뭐 new, add, subtract, 뭐 feather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었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데, 이 옵션에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얘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동그란 거, 그것이 뭐 나중에 배우고 계시면 얘를 소프트 브러쉬라고 하고요, 헤더 값이 있는 거를 소프트 브러쉬라고 하고요, 헤더 값이 하나도 없는 거를 하드 브러쉬라고 합니다. 소프트 브러쉬, 하드 브러쉬, 뭐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야, 하드 브러쉬 줘. 뭐 이 포토샵 이 디자인을 잘하냐 못하냐는요, 이 브러쉬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머리, 뭐 헤어스타일 이런 거 다 브러쉬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브러쉬 우리 심도 있게 배울 텐데요, 실물 하시려면 브러쉬를 잘 해야 돼요. 불꽃도 내가 한번 칠하면 불꽃이 그대로 되고요, 이런 걸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러쉬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브러쉬가 너무 크죠. 얘도 역시 이렇게 작게, 앞에 대가로 소가로, 대가로 중가로 있죠. 앞에 거 누르면 작아지고요, 뒤에 거 누르면 커진다 했죠. 적당한 크기로 놓고요, 뒤에 것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까만색이 돼야 돼요. 까만색이고, 이거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주고요, 여기에 반드시 얘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얘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하얀색이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칠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칠해 볼게요. 이해하시겠나요? 얘는 밑에 그림이죠. 얘는 위에 그림이고요. 여기 얘가 흰색은요, 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검은색이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얘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빵꾸가 나서 이 밑에 애가 보이는 거예요. 밑에 애가 보이게 되겠죠. 이거를 레이어 마스크라고 합니다. 실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합성할 때는 얘를 안 쓰면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컨트롤 Z 하시고요, 컨트롤 Alt Z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다시 하얗게 주겠습니다. 계속 뒤로 가는 건
컨트롤 알트 Z시고요. 한 번 가는 건 컨트롤 Z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여기를 이렇게 볼게요. 여기를 꼭 누르시고요. 하드 브러쉬가 아니고 이렇게 소프트 브러쉬에다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패드 값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까만색이 있는데 맨 바깥에 뭐가 있냐면 회색이 있어요. 흰색으로부터 이렇게 회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합성이 돼요. 이 밑에 그림하고 얘하고 부드럽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흰색은 누가 보이는 거죠? 얘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노란색은 밑에 있는 애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소프트 브러쉬를 이용하면 이 경계선이 이렇게 흰색으로부터 회색으로 가다가 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